안녕하세요. 경제원론 오늘 2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산과 성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23장, 24장을 통해서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23장에서 우리 국민 총생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24장, 인플레이션 레이트 뭐 그런 거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생산과 성장, 생산이 실질 GDP, 국민 총생산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GDP에 대해서 배웠죠.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 1인당 GDP. 1인당 GDP는 GDP, 실질 GDP를 국가의 파퓰레이션으로 나눠준 거죠. 나라에 따라 생활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1인당 GDP, 1인당 GDP per capita라고 얘기하는데 GDP per capita가 생활 수준을 매주해주는 사회적 후생을 매주해주는 측정해주는 좋은 측정치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걸 통해서 이 1인당 실질 GDP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비율로 커져 왔는지. 성장률 1인당 실질 GDP가 매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지. 그죠?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 그것이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국가 간 성장률이 다르죠. 국가 간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 순위가 바뀝니다. 2007년, 8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률, 두 자리의 경제 성장률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죠. 현재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성장률도 점점 안정화되고 줄어드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률이 바뀜으로 소득 순위, 국가별 소득 순위도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높게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각국의 경제 학자든 아니면은 정부의 정책 담당자건 고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순위가 바뀐다. 그러니까 성장률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브라질이 1900년대부터 2014년까지 개시년도 1900년도에 828달러에서 1인당 GDP가 15,590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2.61%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2.59, 중국 2.53. 이게 아주 오래된 1900년, 1890년, 1870년, 1900년이나 1900년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거기 때문에요. 1인당 실질 GDP 55,000, 캐나다의 경우 43,000, 독일의 경우 46,000, 퍼센티지 연평균 성장률 2.11%, 1.8%, 1.42% 이런 식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랜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적인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크게 활발히 일어났던 지점에서는 되게 높은 성장률들을 보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긴 시절을 보면 2.53%로 평균적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많이 급격히 성장했던 2000년도 초반, 중반까지는 두 자리에 가까운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종료연도 2014년도에 보면 미국이 높고 캐나다나 독일이 따라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37,000, 38,000 불의 1인당 GDP 캐피탈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때 잠깐 의미된 적이 있었고 오일 쇼크 있었고 그때고 요게 IMF 시절이었죠. 요때 빼고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두 자리 성장률을 보인 적도 많네요. 요런 부분들이요. 지금은 모든 국가들이 성장률이 되게 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큰 성장률, 이런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기가 힘들죠. 이런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그 수준을 경제 수준을
경제 수준 또는 후생 수준, 그죠?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영국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네요. 자동차 2대 있고, 그죠? 뭐 4인 가족, 4인 가정, 4인 가구 가정에서 여기 뭐 플루토 연주하고, 그다음에 뭐 세탁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요트도 있네요. 요트도. 이런 걸 갖춰져 있는 생활 수준이 되는 한 국가의 어떤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요. 멕시코. 자전거는 많이 있는데 자동차는 없고, 뭐 가구들 나와 있고, 일단 평균적인 자녀 수가 많네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어떤 생활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있고 뭐 다른 가재 도구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 뭐 가전제품은 없죠. 그냥 그렇게 따지고 현대 생활과는 좀 다르게 원시적인 이런 가구들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자전거가 있어서 이제 운송수단은 있긴 한데 한 대밖에 없고요. 이런 생활 수준의 차이를 직접 보여주는 거죠. 사진을 통해서. GDP per capita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수준이. 그러면 생산성의 역할과 결정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성이 왜 중요하냐? 생산성이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고, 결국은 이 생활 수준의 변화를 생산성이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생산성이 뭐냐? 노동 생산성이죠. 노동 투입량 한 단위당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 노동을 1시간 더 하든지 뭐 한 하루 더 하든지, 그런 이제 단위는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노동 투입량 한 단위 더 했을 때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 생산이 얼마나 변하냐. 그거는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로 생산성을 측정한 거죠. 노동 측면의 생산성, 노동 생산성. 어떻게 얘기하냐?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노동의 한계 생산.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산출량을 어떻게 받겠냐. 그렇죠? 근데 왜 생산성이 중요하냐?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다. 생산성의 증가율이 생활 수준의 상승률을 결정한다. 그죠? 똑같은 단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산성이 중요하다.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경제의 소득은 산출량과 같다. 아까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서 총생산은 총소비와 총지출과 총소득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그 한 경제에서 생산이 이루어졌으면 그거를 다 국민들 사이에 다 나눠 갖게 되고, 그 편익을 다 나눠서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 수준이 상승한다는 거죠. 생산성이 증가하면. 똑같이 노력했는데 생산성이 높아서 많은 것을 생산했다면 GDP가 올라가고, 그 소득이 올라가면 그 소득, 개별적인 소득도 평균적인 소득도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